1943년 봄, 연합군은 유럽 본토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지중해 한가운데 시칠리아라는 섬을 통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독일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칠리아는 너무 뻔한 목표였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 이 뻔한 목표를 숨기기 위해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사람 한 명을 장교로 위장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민스미트였습니다. 직역하면 다진 고기라는 뜻이었고, 그 냉혹한 이름 속에는 전쟁의 비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독일이 훔쳐보게 될 가짜 기밀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된 시체에 붙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깊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시체의 신원, 사망 원인, 표류 위치, 문서의 말투까지 모두 완벽해야 했습니다. 작전을 설계한 중심 인물은 해군 정보장교 이웬 몬테규와 공군 출신 정보요원 찰스 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장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글린드와 마이클이었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34세 남성으로 런던에서 가난과 고립 속에 살다가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국은 그의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영국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계급은 임시 소령, 소속은 영국 해병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교가 전쟁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지갑 속 영수증, 열쇠, 담배, 극장표, 연인의 사진까지 필요했습니다. 전진 속 여성의 이름은 팸이었고 편지에는 평범한 연인의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흔적들이야말로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독일 정보요원들이 의심할수록 사소한 디테일은 오히려 진실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합군이 그리스와 사르데냐를 공격할 것처럼 꾸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공식 명령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위 장성끼리 주고받는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서신처럼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그럴듯했습니다. 가짜 정보는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됐습니다. 시칠리아는 미끼처럼 언급되고 진짜 목표는 그리스와 사르데냐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스페인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지만 독일 첩보망은 그곳에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될 장소는 스페인 남부 우엘바 해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독일과 접촉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정말 그 해안으로 밀려가야 했습니다. 조류, 바람, 해류가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작전은 바다에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시체는 특수 금속 용기에 담겼습니다. 용기에는 광학 장비라는 표시가 붙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의 운명을 흔들 미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HMS 세라프가 임무를 맡았습니다. 승조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스코틀랜드를 떠나 지중해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윌리엄 마틴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장교와 독일을 속일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30일 새벽, HMS 세라프는 우엘바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장교들은 갑판 위에서 마지막 절차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바다에 내려보냈습니다. 가짜 장교는 이제 진짜 파도에 실려 스페인 해안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엘바의 한 어부가 바다 위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작전은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시체는 스페인 당국에 넘겨졌고 서류 가방도 함께 회수되었습니다.
영국은 겉으로는 당황한 척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영사는 서류 가방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 자체가 연극이었습니다. 독일이 그 메시지를 엿보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영국은 일부러 불안해 보였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으니 회수해야 한다는 식의 정보가 오갔고 독일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은 결국 독일 측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봉인은 조심스럽게 열렸고 편지는 몰래 촬영되거나 복사된 뒤 다시 봉해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겉으로는 중립의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세계에서 중립은 때때로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짜 문서는 독일 정보망을 타고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허구는 군사적 사실처럼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문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수록 윌리엄 마틴의 지갑 속 생활 흔적들이 그를 실존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거짓보다 작은 진실 같은 조각에 더 쉽게 속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바로 그 심리를 겨냥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연합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시칠리아가 아니라 그리스와 사르데니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는 발칸 지역 방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연합군이 정말 노리던 시칠리아의 방어 부담은 상대적으로 흐려졌습니다. 이 거짓 정보는 독일군의 병력 배치와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죽은 남자의 가짜 신원이 살아있는 군대의 이동을 흔든 것입니다.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작전명 허스키였습니다. 민스미트가 깔아둔 거짓말 위로 진짜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상륙은 치열했지만 연합군은 예상보다 빠르게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판단은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은 무솔리니 정권 붕괴의 흐름을 앞당겼고 유럽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종탄보다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전선 전체에 번졌습니다. 정보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 믿고 싶은 착각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다는 신호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이 미끼를 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정보국 내부에는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바닥에는 글린드워 마이클이라는 실제 인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주목받지 못했고 죽어서 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의 무덤에는 윌리엄 마틴이라는 가짜 이름이 남았습니다. 훗날 실제 이름 글린드워 마이클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작전의 세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남자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글린드워 마이클의 삶과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이 작전의 섬뜩함은 바로 그 경계에 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전쟁에서 정보가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총을 쏘지 않은 거짓말이 수많은 총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히틀러가 완벽하게 속았다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지휘부가 이 문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국 바다에 떠오른 시체 일구는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정보국이 만든 가장 차갑고 정교한 전쟁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의 관객은 독일 정보기관이었고 최종 관객은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수를 치는 대신 선택한 것은 잘못된 방어였습니다. 전쟁사는 때로 거대한 전투보다 작은 문서 한 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그 사실을 가장 잔혹하게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속일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다는 시체를 밀어 올렸고 정보국은 이야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독일은 그 이야기를 읽었고 역사는 그 거짓말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에는 첩보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의 시작점에는 이름 없이 떠돌던 한 명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